이번에는 가중평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중평균은 피셋에서도 그렇고 NCS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개념을 잘 모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틀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성 시험 공부하실 때 있어서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중평균을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중평균을 말씀드릴 때 일단 평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은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5와 7이 하나씩 있으면 이 값의 평균은 5 더하기 7에다가 2로 나눈 것, 이게 이 값의 평균이 되겠죠? 요거를 다시 말하면 5 더하기 7에다가 5가 하나 있고 7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눈 게 평균이 됩니다. 다르게 해보면요, 5가 만약에 두 개가 있고 7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7을 3으로 나눈 게 이 평균 값입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5 곱하기 2 맞죠? 5가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7 곱하기 1 이거를 2 더하기 1로 나눈 것이 평균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중평균은 요 개념인데요. 이거를 약간 표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표를 열을 값이라고 놓고 밑에는 가중치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값은 5와 7 두 가지가 있죠. 5와 7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위에 썼던 경우를 1이라고 놓고 아래 경우를 2라고 놓는다면요, 요 1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한 개니까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이게 나오는데, 값을 처음에 한 개씩 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1씩이 곱해져 있겠죠?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것을 이렇게 더하시고, 이거를 뭐로 나눈다? 1 더하기 1, 가중치를 합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게 평균값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시면요, 5가 두 개가 있으니까 가중치가 2가 되고요. 그리고 7이 하나가 있으니까 가중치가 1이 됩니다. 요거의 평균은 5에다가 가중치 2를 곱하시고요. 여기에 7에다가 가중치 1을 곱하십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다 더한 값으로 나누시면 이게 이제 이 값의 평균이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편하게 평균을 구하시는 방법은요, 저는 항상 여기 할까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요 위에는 값을 쓰시고 아래쪽에는 가중치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값은 5와 7이 있죠. 5와 7을 쓰시고요. 가중치는 요 2번 경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가중치 2와 1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평균값을 구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적당히 그리시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A,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B라고 놓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2 곱하기 A는 B 곱하기 1B와 같다 라는 식을 하나 뽑아내시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거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려면 이 식도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개수가 동일해야지 이 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은 A 더하기 B가 2라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가 2가 나오는 것은 지금 5와 7 간의 거리가 2잖아요. 이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얘네들 더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2a-b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위아래로 더하시면은 3a는 2가 됩니다. a는 3분의 2가 되고요. b는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4가 됩니다. 즉 여기서 a는 3분의 2가 되니까요. 5에다가 3분의 2를 더하시면요. 3분의 17이 되겠죠? 이 값이 맞나? 한번 볼까요? 3분의 17이 지금 저희가 구한 평균 값인데요. 여기 이 수식값을 더해서 이 값이랑 같으면 맞게 푼 거겠죠? 지금 5, 2, 10에 7이니까 17이고요. 2 더하기 1은 3이니까 3입니다. 3분의 17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간단하든 숫자가 복잡하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바로 푸실 수 있거든요. 이걸 연습 문제를 한번 써봤는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가중평균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3학년 1반의 학생 수가 10명이고 반평균 점수는 52점, 그리고 학생들은 40점 혹은 6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40점 받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요거를 그리세요. 그렇죠? 위에는 값이고 밑에는 가중치입니다. 실제 문제 푸실 때는 뭐 값이나 가중치라는 이런 것들을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죠. 어차피 위가 값이고 밑에 가중치 쓸 거를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값과 가중치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값에는 항상 평균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평균 점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 반평균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값에는 이 점수가 값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번에 나온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점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 그쵸? 이 둘 중에 어느 게 값이고 어느 게 가중치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 평균 값이 어느 게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봤을 때 반평균 점수 52점이 점수잖아요. 학생의 평균 인구수가 아니고 반의 점수의 평균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평균 점수, 평균 개념이 적용이 돼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값에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또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학생들이 40점 혹은 60점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값에다가 40 그리고 60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40점을 받은 학생 수니까 아까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52점. 평균 점수가 52점이니까 여기 5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A 값은 아까 저희가 구했던 값이죠? A 값은 12가 되고요. 또 52에서 60까지는 8이죠. 지금 12와 8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가중치를 A와 B라고 놔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가중치는 학생의 수입니다. 보이시죠? 이 가중치는 학생 수가 되고 이 값은 지금 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A와 B.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 곱하기 A는 8 곱하기 B가 됩니다. 하나의 방정식이 나왔죠? 또 다른 방정식은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이 식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수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 학생 수 10명을 생각을 하시면 A 더하기 B가 10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좀
예. A에다가 4를 넣고 B에다가 얼마죠? 6을 넣으면 4 곱하기 12는 48이고 6 곱하기 8은 48이니까 이 두 가지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리고 A의 값은 4가 된다. 그래서 지금 40점을 받은 학생의 수는 4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평균 점수 나오고 뭐 나오고 인원이 뭐 이렇게 되고 해서 평균 점수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이거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위에가 값이고 밑에 가중치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느 게 값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점수를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도 평균 점수가 써 있고 또 여기 반평균 점수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점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값을 의미하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이 남학생이 받은 점수를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한 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점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 값인지 가중치인지 판단을 하는 평균은 바로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반평균 점수가 있죠. 그러니까 값에는 지금 점수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또 가중치에는 이제 인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지금 점수가 50점, 80점 있으니까요. 50점, 80점 쓰시고요. 여기 이렇게 대충 하시고 가중치가 인원인데요. 남학생 인원이 여학생 인원의 2배랍니다. 저희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중 평균을 푸실 때 이 가중치의 절대값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비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남학생 인원이 여학생 인원의 2배라면 지금 남학생이 50점 쪽에 있으니까 남학생 인원의 2를 쓰시고요. 가중치에. 그리고 여학생 인원의 1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 여기 B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똑같이 2 곱하기 A는 1 곱하기 B라는 걸 쓰시고요. 수식이 또 한 가지 필요하죠. 여기서는 어떤 수식을 쓰면 될까요? A 더하기 B가 이제 50부터 80까지, 그게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50부터 80까지의 거리는 30이죠? 30입니다. 요거를 푸시면 A가 10이 나오면 되겠죠? A는 10, B는 20을 넣으시면 여기 A는 10이 되니까 요 평균치는 60. 그래서 반평균 점수는 60이 된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 그 행정고시 기출 문제도 몇 개를 뽑았는데요. 그 기출 문제를 3문제를 연달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가중평균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2012년 행정고시 39번 문제, 그리고 2016년 행정고시 18번과 36번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2년 행정고시 자료 해석 영역 39번 문제 풀겠습니다.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5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가 피부 레이저 시술 희망하는 수보다 많대요. 여성 응답자 수가 많은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여기는 성별 비율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희망 수술 유형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응답자 수가 몇 명인지 또 남성 응답자 수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중평균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가중평균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 위에는 값을 쓰시고요. 밑에는 가중치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별 비율이라는 수치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대학생의 인구수, 두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숫자 중에 어느 것이 값이 되고 어느 것이 가중치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값이
성별값이라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성별 비율에서 남성이 30%, 여성이 37.5%가 성형수술을 희망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33%다. 즉 여기 요 전체 33%가 바로 그 지금 말씀드렸던 평균 개념입니다. 따라서 값에는 성별 비율이 오면 되고 가중치에는 나머지 다른 숫자인 대학생 1000명, 대학생 뭐 인구라고 할까요? 인구가 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 30%, 여성 37.5니까 30, 37.5를 쓰시고요. 여기를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이 평균값이 33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0에서 33까지의 거리는 3이 되고요. 또 33에서 37.5까지는 4.5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가중치를 써보겠습니다. 가중치는 뭔지 몰라요. 안 주어졌어요. A, B. 그렇죠? 그리고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요 두 개의 수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3 곱하기 A, 3 곱하기 A는 4.5 곱하기 B, 4.5 곱하기 B가 된다는 수식을 하나 뽑아내시고요. 또 하나의 수식은 여기 대학생 1000명 나와 있죠. 지금 A와 B가 이 인구이기 때문에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 더하면은 1000명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0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푸시면요. 요 위에 있는 수식이 2A는 3B니까요. 요거를 요 밑에 거랑 만드시면 5B는 2000이 되고요. B는 400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B가 여성 인구이기 때문에 여성이 400명, 남성은 자연히 600명이 되겠죠? 둘이 합쳐서 1000명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구하시고 이제 5번 문제 다시 보시면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 지금 여성 응답자 수는 400명이고요.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비율은 30%입니다. 유형별 비율 보이시죠? 30%이기 때문에 400 곱하기 30, 그러니까 400의 30%는 120명이 되고요. 피부 레이저 시술을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25%죠. 남성 600명이니까요. 여기도 써놓을까요? 600, 400을 써놓으시면 600명의 25%는 150명입니다. 지금 5번이 말하는 게 이건데 말이 안 되죠? 120이 150보다 크지 않습니다. X. 코성형 4번 보겠습니다. 코성형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수가 많대요. 더 볼까요? 코성형 40%고요. 600명이니까 240명이 되고요. 코성형 여성 여기 있죠? 44. 여성 400명이니까 16개 176명이죠. 240이 176보다 큽니다. 그쵸? 4번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 12년의 정답은 4번. 39번의 정답은 4번이 맞고요. 3번을 보시면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피부 레이저 시술도 희망한대요. 치아 교정 있고 피부 레이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치아 교정을 수치가 같아요. 비율이 25%, 30%로 수치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원한다고 추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특히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설문조사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 우연이 된 거지 이 치아 교정을 원하는 사람이 피부 레이저도 원한다 라고 유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 2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수가 더 많대요. 볼게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수 400명이죠. 남성은 600명. 400이 600보다 크다고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1번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가 많대요.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 지금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수는 400 곱하기 37.5% 하시면 되는데요. 37.5라는 숫자는요. 이거는 12.5 곱하기 3입니다. 맞죠? 12.5는 지금 이게 퍼센트잖아요. 이것도 퍼센트죠. 그럼 결국 12.5%는 8분의 1입니다. 12.5를 8번 곱하면 100이 돼요.
그래서 12.5%는 8분의 1이기 때문에 이 12.5% 곱하기 3은 8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그 분수화 시키기 쉬운 숫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숫자들과 더불어서 좀 자료 해석하실 때 필요한 암기사항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12.5가 12.5%라고 나오면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7.5%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8분의 3. 400에 8분의 3은 150명. 그리고 이게 더 크대요. 남자 수보다. 남자는 600에 30%니까 180명입니다. 150이 180보다 크지 않죠? 1번 틀렸습니다. 예, 2016년 행정고시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렇게 A도시 주민 1일 통행 횟수에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고요.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선지법을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디귿, 니은에다가 디귿 제끼면 1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의 쇼핑 목적 통행 횟수는 같은 시간대 업무 목적 통행 횟수의 2.5배 이상이래요. 이거가 2.5배가 많대요. 이거보다 볼게요.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 지금 쇼핑 목적의 시간대별 비율이죠.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여기 있네요. 12시에서 15시까지의 통행 횟수. 지금 통행 횟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대별 비율만 나와 있고 통행 횟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행 횟수를 어떻게 알아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옆에 전체 통행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이 업무의 이 시간대 비율, 여가의 비율, 쇼핑의 비율이고요. 전체 통행 비율은 요 세 가지를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이건 가중평균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중평균을 간단하게 사용을 할 때는 이 미지수가 두 개만 있다면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에 값을 넣고 여기에 가중치를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 가중치가 3개가 있어요. 가중치도 3개가 있고 뭐 값도 3개가 있고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편하게 변경시킨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 정석대로 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어느 게 값이고 어느 게 가중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통행 일단 수치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대별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듯이 통행 횟수라는 수치가 또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수치를 놓고 보시는데 어느 게 값이고 어느 게 가중치냐를 판단하실 때는 평균값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 수치가 값이고 그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수치가 가중치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통행이라는 개념이 결국 평균값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들어있는 이 비율, 이 시간대별 비율이 값이 되고 이 통행 횟수가 가중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통행 횟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푼다면 일단 맨 위에 있는 수치들이 3, 1.0, 1.5 4.5, 1.5, 1.5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 뭐 7, 12, 30.5 이런 것보다는 계산하기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지금 값이 3이죠. 3에다가 가중치는 A, B, C라고 통행 횟수를 가중치를 임의로 놓고 3A 플러스 B 플러스 1.5C 요 맨 윗줄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1.5C 이것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중치의 값을 다 더한 것으로 나누시면 이게 바로 전체 통행 즉 2.25 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줄을 또 똑같이 하시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이걸로 또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수식도 3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1번 수식, 2번 수식 나왔죠.
세 번째 수식을 요 세 번째 40.5, 뭐 1.5 요걸로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지금 저희 문제에서 어차피 전체 통행 횟수가 몇 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보기를 보셔도 요 통행 횟수에 뭐 그 상대적인 대소 평가를 하라고는 나와 있지만 통행 횟수가 그래서 총 몇 회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 세 번째 수식을요. 세 번째 수식을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이다 라고 놨습니다. 제 임의대로 놨는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일단 계산하기 편하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또 넣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ABC를 100이라고 놓으시면 계산하기 편하고 어차피 구체적인 통행 횟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나를 설정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수식, 2번 수식, 3번 수식을 놓고요. 이제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잘 하시면 여기 ABC 100으로 바꿔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는 풀리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싹 다 하시면은 결국 나오는 값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A는 55, B는 15, C는 3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값을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하신 뒤에는 이제 이 리을부터 보시면 되는데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의 쇼핑 목적 통행 횟수 지금 여기죠? 비율이 가장 높은 여기에 쇼핑 목적 통행 횟수니까 30 곱하기 31.5% 이거가 같은 시간대 업무 목적 통행 횟수 55 곱하기 8이죠? 55 곱하기 8% 곱하기 2.5배죠. 2.5 이렇게 쓰시면요. 요거 2.5 곱하기 8 하면은 얼마죠? 20이죠. 그러니까 55 곱하기 20%인데 요거가 30 곱하기 31.5%보다 작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55 곱하기 20은 지금 1100이 되는데요. 요 30 곱하기 31.5는 끼케야 900보다 조금 높을 정도잖아요. 900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습니다. 리을 제끼시고요. 지금 저희가 1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번이 제껴졌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3개 선지 중에 하나만 확인을 했을 때 1번이 답인 게 확실해지는 선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디귿입니다. 일단 기역은 확인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리고 니은을 확인하면 저희는 1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니은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디귿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귿을 확인하면요 2번, 3번이 제껴질 거잖아요. 그럼 1번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일 거라고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디귿을 바로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희 예측이 맞다면요. 그래서 디귿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의 여가 목적 통행 횟수는 볼까요? 이 시간대의 전체 통행 횟수보다 많대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가 목적 비율이 높은 시간대의 여가 목적 통행 횟수 15 곱하기 50%니까 7.5죠. 7.5가 더 많대요. 9시에서 12시의 전체 통행 횟수. 지금 전체 통행은 100이죠? 저희가 전체 통행을 100이라고 임의로 놨습니다. 9시에서 12시는 14.8이니까 14.8이 되겠죠? 100 곱하기 14.8%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디귿 제끼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1번이 답이 되고요. 18번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제 니은을 확인하겠습니다. 1일 통행 목적별 통행 횟수 업, 쇼, 여 55, 30, 15 맞죠? 니은 맞고요.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기억 보겠습니다.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와 지금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여기네요. 맞죠? 6시에서 9시 여기와 전체 통행 횟수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여기죠? 24.30 동일하죠? 여기랑 동일하니까 가장 많은 시간대가 동일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고시 자료 해석 36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가중평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네이버 카페 한번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개념 잘 익히셔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나왔을 때 빠르게 풀고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